노자 도덕경 3장을 공부하도록 왔습니다. 3장의 주제는 노자의 통치 철학입니다. 노자 도덕경은 통치자를 위한 책이죠. 이 통치자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공부하는 3장의 주제입니다. 노자는 통치 원리로 무위의 정치를 제시했습니다. 무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위의 정치를 하면은 안민의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렇게 해가죠. 노자는 이 사회가 혼란한 이유를 자극하는 사회에 있다고 봐요. 자꾸 부추기죠, 욕심을. 그렇게 해서 이 자극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된다 하는 게 노자의 통치 철학이죠. 노자는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세 가지 자극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 제거해야 하는 세 가지를 공부해보죠. 첫째는 불상현 삼인부쟁이에요. 불상현 삼인부쟁. 노자는 상현,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말아라. 불상현 이렇게 얘기해요.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말아라. 그러면 삼인부쟁, 백성이 부쟁, 싸우지 않게 된다 그거예요. 사는 뭐만 하게 한다 그거죠.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는 이 기준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현명해, 똑똑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도 어때요? 능력주의라는 게 있죠. 능력주의가 여기 현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영웅을 만들어요. 우리 사회에 영웅을 있고 그 다음에 성공신화가 또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사회를 얼마나 서로 싸우게 하는지. 첫째, 능력주의는 보면은 우리가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게 정의롭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만 인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공부 잘한다. 공부만 인정해요. 그러면 타고나기를 공부를 안 타고난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술적 끼가 있는 사람, 그죠? 남하고 공감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것만 능력을 인정해 주는 어떤 것만 현명하다, 좋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회가 바로 어때요? 다른 능력들을 잃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웅 만들기예요. 존귀한 인물을 이렇게 자꾸 나오죠. 무슨 어른,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어른 이렇게 나와요. 언뜻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개인이 영웅이 되면 어때요? 본인도 망가지죠. 사람은 그냥 크게 차이 없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무의식 속에 욕망이 있고 누구나 다 비슷하죠.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렇게 수양하고 극복한 노력할 뿐이지 크게 차이가 없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영웅을 만들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웅이 된 사람들 보면 망가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영웅이 생기면은 딴 사람들은 영웅이 안 되고 실패자가 되버려요. 루즈가 돼버려요. 승리자가 있으면 패배자 있죠. 특히 우리 사회는 기부하는 사람을 좋게 보는 문화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유럽하고 미국 차이를 보면은 유럽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 세금 혜택 받는 사람도 어때요? 당당하게 받죠. 근데 이제 개인이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한 돈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한테 받게 되죠. 그러면 굴욕감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어때요? 그 사회적 관계 속에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관계 속에 벌었으니까 사회 관계 속에 환원하는 게 맞죠. 그 환원 방식이 세금의 방식이 맞지 기부는 맞지 않아요. 그 우리 사회는 세금을 가야 되는데 기부를 가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성공신화도 또 조심해야 되죠. 개천에 욕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송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다 자체에게 책임이 되버리죠. 나 못났어가 돼요. 사람은 다 자기 사정이 있죠. 환경이 있고. 그러니까 원시 사회는 뛰어난 사람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평등한 세상이 좋지 않아요.
우리 어떤 사람 만났을 때 평등하니까 재미있잖아요. 고등학교 동창 재밌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는 막 평등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야지 맞죠. 이 노자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 노자가 또 경계하는 것은 재화의 문제예요. 어떤 물질들이죠. 불귀, 난득지화, 사민, 불위도. 불귀,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불귀,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난득지화, 난득은 나는 어려운 거죠. 난득, 얻기, 구하기, 얻기가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명품 같은 거죠. 얻기가 어려운 거를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 하게 되면 백성들은 어때요? 불위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을 이거는 명품이야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도둑 심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노자는 범죄의 원인을 인간의 도덕성에서 찾지 않고 사회가 만들어낸 욕망의 구조에서 찾고 있어요. 상당히 예리하고 현대적이죠. 현대도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견물생심이에요. 욕심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을 보니까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가치 있다, 구하기 어렵다 이런 거를 내세우는 사회가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처럼 명품이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걸 귀하게 여기는 거 이런 사회는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얻기가 어려운 명품 브랜드, 학벌, 스펙, 부, 권력, 팔로소 이런 것들이 과연 인간에게 진정으로 행복한가 성찰하면서 해야 되는데 성찰하지 않고 이런 가치를 모두 다 그냥 따르게 하는 그 강요된 사회에서는 다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 그래요. 성공하고 나면은 젊은 사람 보고 놀아라 그런 얘기 한대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니까 어때요? 하려고 잃어버린 게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이처럼 즐겁게 노는 사회가 가장 좋아요. 아이들처럼 가장 순수한 힘이 우리 안에 있죠. 이거를 깨워줘야 되는데 비싼 소비하면서 기뻐하게 하면은 모두 다 도둑심보가 생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란 건 마음이 깊은 거 솟아나는 거지 말초의 쾌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행복 오는 걸 잃어버리게 되기 쉽죠. 어떤 걸 막 부추리는 사회는. 그래서 조용하고 자기 개성 있게 사는 각자를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저는 우리 사회가 우선 복지를 해야 된다 봐요. 최소한의 먹고 살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부모님들도 어때요? 막 아이를 어디 가나 명문학 그렇게 강요를 덜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 길을 가고 먹고 사는 게 이제 보장되면은 개성 있는 길을 가겠죠. 그럴 때 각자가 아름답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빨리 복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자가 경계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불견, 가욕, 사민, 심불란. 사민심불란. 불견, 보게 하지 말아라. 가욕, 욕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하지 말아라. 사민, 심불란. 마음이 심란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날 걸 자꾸 보여주는 사회가 무서워요. 우리 사회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욕심나게 만들죠. 광고 속의 완벽한 삶, SNS의 성공 장면, 비교를 유발하는 타인의 성취, 소비로 완성되는 행복 이미지를 얼마나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복은 소비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아니에요. 인문학을 공부하고 예술적 힘을 갖춰서 내면 솟아오르는 힘을 갖춰야 되는데 이 소비의 즐거움을 계속 강요하면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소비의 즐거움만 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딴 게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험하게 살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노자는 해결책으로 비움과 체험의 미학을 제시해요. 이렇게 말하죠. 시이 성인지치 시이 그러므로 성인의 정치는 그거예요. 시이 성인 정치 시이 성인 정치 그리하여 성인의 정치는 허기심 실기복 이렇게 얘기해요. 허기심 마음을 비우고 허기심 그 마음을 비우고 실기복 그 배를 실하게 해라 이거예요.
머리를 비우고 배를 채워주라 이 얘기죠. 머리하고 배를 보면은 머리는 우리가 생각을 머리로만 한다고 했는데 추론은 머리가 담당해요. 뭐 따지는 능력 있잖아요. 이성적 추론 하나하나 이렇게 논리적인 거 따지는 거는 머리가 하는데 직관은 배로 해요. 배에는 단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원초적인 원천 근원적인 어떤 생명성이 있어요. 척 보면 아는 통찰력이 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로 아는 거와 배로 아는 거 있는데 그래서 허기심, 머리를 비우고 배를 채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직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올라온 생명의 근원적인 생명의 어떤 힘으로 니처럼 말하면 힘의 의지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면 어떤 문제 있는가 하면은 에너지가 상체로 쏠리면서 불면증, 불안, 화가 치밀어오는 현상이 발생해요. 배는 단전이 있어서 생명이 이렇게 충만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직관을 가지고 살아진 걸 만족해요. 척보면 아는 능력은 만족이 돼요. 근데 추론은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추론은 너하고 나를 구분하거든요. 나와 너를 구분하고 과거, 미래를 모든 걸 쪼개요,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 다 쪼개지니까 어때요? 내가 세상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따져서 살면 불행해져요. 직관은 하나로 그냥 탁 통으로 보죠. 그래서 하나로 보는 생각이 직관이에요. 척 보면 아는 능력.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하나로 이렇게 연대를 해요. 그래서 만족하는 삶을 해요. 이 행복은 만족이잖아요. 자족이잖아요. 스스로 족함이잖아요. 그 힘이 배에서 나오죠. 그래서 허기심, 실기보의 구체적 방법을 보면요. 원시인들하고 옛날 농사 짓던 농부들은 이렇게 살아요. 원시인 농부는 복식, 호흡, 단조로를 해요. 농사 짓고, 그죠? 사냥하러 가고, 그러면서 배로 이렇게 호흡을 하고, 배에다 마음의 중심을 두게 돼요. 자연스레. 그래서 자연스레 배를 실하게 하는 사람, 그죠? 실기복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충만한 삶, 직관이 껴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인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잖아요. 머리를 써서, 산업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배가 갖고 있는 직관을 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명상이 유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 명상하고 걷기 명상. 그럴 때도 오감을 다 열어서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감각이 다 연결되거든요. 이거는 보들레르가 주로 이제 강조하죠. 마음을 다 열고 하면은 내가 감각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모든 향기, 냄새, 촉각 이런 게 어우러져서 나하고 이렇게 다 연결돼서 세상의 하나임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나는 우주처럼 커진 사람이 돼요. 그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명상을 현대인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결정사항이 있잖아요. 소소한 결정은 추론은 되죠. 오늘 버스 뭐 탈까 이런 건 추론은 돼요. 아침에 뭐 먹을까 이건 추론은 되는데 큰 결정한 사항이 있죠. 중요한 결정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가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정사항을 정리해 놓고 잊어버려야 돼요. 딱 요약을 잘해야 돼요. 명료하게 요약을 해서 잊어먹으면은 배가 갖고 있는 그 무의식이 계속 연구를 해요. 나는 이제 머리를 비우니까 맑죠, 머리가 가벼워야 돼요. 가볍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배에서 뭐 행하다가 그냥 응답을 해요. 답을 딱 줘요. 직관의 힘으로. 그래서 답을 알게 돼. 이런 방법을 이제 하게 되면은 허기심 실교복이 돼요. 머리를 비워서 상체 에너지가 적게 가고. 사람은 직립을 하니까 피로 위로 올라가니까 머리를 많이 쓰면 산소를 많이 쓰게 돼서 항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머리를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비우고 배를 실하게 해서 호흡을 깊게 하고, 그죠? 이런 명상을 해서 나와 세상에 연결된 걸 느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진정한 행복이 오죠. 이거를 노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노자가 얘기하는 거는 약기지 강기구려요. 약기지, 의지를 약하게 하고, 의지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약하게 하라는 거 하고, 강기골, 뼈를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뼈를, 그죠? 뼈를 가해서 허리도 쭉 펴고 앉고, 자기 몸의 중심을 잡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을 잡고, 뭐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게
그 약기지의 감기골이에요. 그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 뼈를 강하게 한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는 이런 고집스러운 의지를 약하게 하고 자기 중심, 존재의 뼈대를 강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특히 현대 자본주의는 노력하면 할수록 성과가 있잖아요. 물질적 성과가.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뭔가 추구하게 강요를 해요, 사회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주 나쁘게 하면 자발적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노예를 막 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왜 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런 의지가 과잉되면은 반드시 이거 한다, 지지 않으려 한다, 통제하려 한다, 비웃지 이게 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몸이 항상 긴장을 해요. 마음은 조급해지고 삶 자체가 전쟁터가 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뼈대를 강하게 해야 돼요. 의지를 약하게 하고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욕망이 와도 끌려가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재의 충분함에서 움직일 힘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면 성공에도 오만하지 않고 실패도 무너지지 않고 유혹이 와도 어려우지 않는 자기 중심이 확고한 이런 삶을 살게 되겠죠. 이런 삶을 세우는 삶이 현대에서 볼 때 이제 단독자예요. 현대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단독자의 삶이잖아요. 무소의 불처럼 나의 개성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만의 길을 가는 게 단독자죠. 그렇게 가면 이제 나의 능력을 이제 개발해요. 그러면 잘하는 거 못한 게 있잖아요. 잘한 건 내가 하고 못한 건 남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단독자의 삶을 연대하는 삶이 돼요. 혼자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남과 교란하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을 가는, 나의 길을 가서 잔잔히 연대가 되는 자유로운 개인이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게 우리가 현대 민주사회에서 그 이상적인 그런 그 사회 공동체죠. 이런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삼는 것도 그죠. 우리가 에고가 있는데 에고를 이제 비우는 게 그 허기심이죠. 에고를 비우고 내 안에 셀프, 내 안에 그 심혼, 참나, 본성 여기에 이제 중심을 두는 거예요. 호흡을 깊이 해서 깊은 내 모식의 내면서를 이제 듣는 거죠. 이런 삶이 살아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을 누가 끌어가요? 내 안에 셀프가 끌어가요. 내가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이끌어가서 잘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그 뛰어난 시인들은 다 그 얘기 하잖아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나보다 더 고상한 무언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의지를 약하게 해서 그 중심을 잡으면 내 중심이 알아서 끌어가요.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신다.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지만 딴 데 똑같아요. 큰 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요. 큰 우주의 힘이. 이거는 꼭 기독교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특정 종교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위대한 분들 말씀을 종합하면 전부 다 나를 끌어가는 게 나보다 더 고상한 큰 힘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노자의 통치처럼 무지, 무욕, 무의를 제시해요. 무의, 사민, 무지, 무욕. 항상 백성을 하기 위한 무지, 무욕하라 하라 그래요. 무지하고 무욕하라. 무지하게 하라.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식하게 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노자는 그 지와 명이라는 것을 구분해요. 지, 알지자, 밝은 명이죠. 지라는 단어. 지는 이제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건데 이거는 추론이에요. 밖을 보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따져서. 명은 뭔가 화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범하는 직관을 명이라 그래요. 그 임금님은 벌거숭이 축범하는 게 명이죠. 따져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심청신의 칼융이 그런 얘기했죠. 그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그랬죠. 밖을 보는 게 지혜예요. 노자가 말한 지혜, 추론 따지는 거예요. 안을 보는 게 명예예요. 밝아요. 내 안을 보고 내 마음을 환히 그냥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환히 보면은 내 마음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물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나는 이유가 뭐야? 깨어나서 내 삶을 살아요. 밖을 보는 사람은 내 마음이 비친 건데 그게 밖에 있는 건 줄 알고 따라가면 그게 꿈이죠. 내 삶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걔한테 물린 상처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걔가 보면 막 무서워요. 걔가 무서운 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꿈꾸는 삶이잖아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날 끌어가는 삶이잖아요. 이런 게 꿈꾸는 삶이에요. 꿈이란 건 그냥 떠오른 거잖아요. 떠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선택한 삶이 이제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노자는 무지는 바로 바깥만 보고 사는 그 무지 몸양 꿈꾸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직관이 있는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무욕하라. 쓸데없는 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노자의 그 사상이죠.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부지자 불감위야. 사부지자 저지자 지자 이거 봐 지식이죠. 바깥을 보고 따져서 아는 지자들 이런 지식인들이 불감위야 감히 위야 뭘 하지 못하게 해라 그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면 다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자가 말한 지자는 바로 세상을 분별씩 나눠서 추론으로 보는 지식인들이에요. 바로 현대 사회 지식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교 공부는 전부 지를 배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연이 다 파괴돼서 기후위기가 오지 않아요. 이 기후위기 오는 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따지면 말이 돼요. 그렇게 하지 되는 게 나와요. 따지는 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과학지다 이 말이 얼마나 엄청 무서워요. 축 보면 아는 거를 과학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자는 지식을 나눠보내지 말고 그 직관을 깨우란 거예요. 직관을 깨우고 직관이 중심이 돼서 살아라 그러죠. 우리가 이 시대의 영웅을 잡스라 그러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바로 어때요? 내 안에 그 직관을 중심을 놓고 살아간 사람이죠. 바로 이게 이 시대가 좋은 인간상이죠. 그래서 노자는 이제 위무위, 위하라, 무위, 무위로 하란 거예요. 하지 않는 걸 하란 거예요. 그러면 즉 무불치, 다스리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위로 해야만이 세상이 잘 다스려진다. 이게 노자의 청지철이죠. 그래서 무위라는 건 인위적인 조작하지 말고 인간을 이제 믿는 거예요, 노자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셀프가 있죠. 큰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우리를 끌어가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무위죠. 가만히 마음을 편하면 심장이 잘 뛰어요. 걸어갈 때도 무심하게 그러면 잘 걸어가요. 그죠? 무심하게 해야지 잘 돼요. 뭘 해도. 그 테니스를 쳐도 그죠? 저는 옛날 테니스를 아주 열심히 치고 잘했죠. 잘하지 못하지만 즐거워했죠. 즐겼는데 그것도 무심하게 해야지 잘 돼요. 모든 게 무심이에요. 그래서 무위라는 게 엄청난 그런 그 통치철학이면서 내 마음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죠. 노자의 무위로 하면 안 될 게 없다. 다 다스린다. 이런 시를 한번 공부해보죠. 사생대회 날 양정자 나무 몇 그루 물감으로 범벅해 놓고 실하고 몇 줄 끄적끄적 해놓고 야생의 눈을 번뜩이며 온통 푸른 숲속을 들쑤시고 다니며 개구리도 잡고 풀나비도 쫓고 식뿌리도 캐어보는 아이들 모습이 시보다 그림보다 더욱 아름답네. 연두빛 나무 사이로 아이들 색깔 그리는 말소리 웃음소리 망초꽃 무리처럼 다닥다닥 피어나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환해진 선홍의 숲속. 참 좋죠. 양정자 시인이 아마 학교 선생님 하실 때 쓰신 시 같아요. 이 시인의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 세상에. 바로 노자의 눈이죠. 근데 사생대하러 산에 갔더니 물감으로 범벅해놓고 실하고 꺼적꺼적 해놓고는 숲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게 이 양정자 시인 눈에 아름다워 보여. 참 아름다운 시인이죠. 아이들은 잘 그리 애쓰지 않고 잘 그리려 하지 않고 자쓰려 하지 않고 성과를 만들어내요. 무의죠. 그 숲의 흐름 속에 들어가 살아 움직여요. 우주 천지 자연과 하나의 리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보다 시보다 아이들 존재가 더 아름다워요. 노자가 말한 위무이죠. 일부러 하지 않음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완성이 이루어지죠. 바로 아이들은 어때요? 약기지 감기걸로 살아요. 중심을 탁 잡고 의지를 약하고 이렇게 노자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아이를 깨워야 돼요. 어른의 추론은 자꾸 도덕경을 공부할 때 물을 따져서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그 체험을 해야 되죠. 호흡을 깊이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무심한 마음으로 도덕경 읽을 때 도덕경 우리가 너무나 그죠? 큰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빛처럼 바람처럼 살게 하죠. 이게 아주 위대한 노자의 도덕경이죠. 예, 다음 시간 또 4강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